미 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가 오늘까지 이어지며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열차에서는 승객들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오는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의 교실 내 휴대전화와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특히 외국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추첨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의 첫 대규모 통합 시험을 오는 2028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미 농무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불확실성 여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통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실업률은 4.2%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늘었습니다.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준 부분은 지난 5월과 6월 신규 일자리 통계가 기존 발표에서 대폭 하향 조정됐다는 사실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월, 6월 2개월간 농업을 뺀 일자리 증가폭이 당초 발표보다 25만 8천 개나 적은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노동부가 직전 통계치를 바로잡는 일은 흔히 있지만 이런 대폭 정정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미 노동부의 이번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불안정한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경기 둔화 우려,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과 단속 추방 일변도의 이민 정책 등이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 고용은 7월 들어 11,000명 감소해 관세 혼란 속에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re probably were a lot of firms that, sort of sitting there in May and June saying, hey, this tariff stuff's about to be resolved. 후폭풍도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지표를 담당하는 에리카 맥앤타퍼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했을 거라는 게 사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자리 숫자를 전임 대통령 바이든이 지명한 인사가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하는 연방준비제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고수하고 있는 연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퇴를 또 압박했습니다.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에도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용 쇼크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일자리가 예상보다 4만 개 적은 7만 3천 개로 조사됐습니다. 실업자 수는 22만 1,000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소폭 상승했고 지난 5월과 6월 일자리 증가 규모도 총 25만 8천 개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고용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연방정부 부문에서는 7월에 각각 11,000개와 12,000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여전히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경제 불확실성, 관세, 이민 정책 등 외부 요인들로 인해 채용 속도가 크게 둔화되면서 고용 시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동부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폭풍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극심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에서 워싱턴 DC에 이르는 동부 해안 대부분 지역에 오늘까지 시간당 최대 3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5인치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제 맨하튼의 그랜드 센트럴역과 브루클린의 제이 스트리트 메트로테크역이 침수됐습니다. 또한 퇴근길에 승객들을 태운 롱아일랜드 열차가 물에 잠기면서 승객들이 급히 구조됐고 퀸즈 고속도로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공항에서는 심각한 항공편 지연과 취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Trains are canceled, buses not running. It's crazy. No any trains running now. So it means I can't get home on time. 현재 브루클린과 맨하튼, 스탠튼 아일랜드에는 폭우 경보가 발령됐고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당국은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홍수 예방 도구를 미리 설치하는 등 폭풍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서도 2단계 홍수 위험 경보가 내려졌으며 오늘 오전에는 비가 내린 지 불과 20분 만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홍수로 어린 소년이 배수구에 갇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운트 헤어리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워터스빌 아파트 인근에서 놀던 13살 소년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홍수에 휩쓸려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 갇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급히 구조를 시도했지만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급류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아이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Pipe is so small, and this child's body fit in there, was pushed in there by the current. The current was extremely strong, according to the guys that were on the scene here. It's a tragedy. There's some mother and some father don't have a kid.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캐럴, 하퍼드, 하워드, 몽고메리 카운티 일대에는 최대 5인치, 볼티모어 카운티에는 3.6인치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저녁 8시까지 4,4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는 125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당국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경우 저지대나 침수 예상 구간을 피하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이번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의 교실 내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 텍사스주 내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서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26 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휴대전화를 비롯해 태블릿, 스마트워치,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법안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 향상이 기대되는 한편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와의 긴급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H-1B를 비롯한 미국 전문직 비자와 비이민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추첨을 종료하거나 신청 규정을 대폭 변경하는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1B 등록 건수가 연간 6만 5천 건을 초과할 경우 매년 시행되는 무작위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 수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9월 2일부터 B1, B2 비자 신청자들은 이전 비자가 만료된 지 12개월 이내인 경우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전에는 B1, B2 비자가 만료된 지 48개월 이내인 사람들에게 면제가 허용됐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됩니다. B1, B2 비자는 미국에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비즈니스와 관광 목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특정 취업 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함한 합법 이민에 대한 통제와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오는 2028년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의 첫 대규모 통합 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2028년 4분기에 골든돔의 대규모 모의 시험인 FTI-X를 실시해 여러 센서와 요격 무기를 통합한 실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술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든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로 지구 궤도에 위성을 배치해 전 세계 어디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도 요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는 우주 요격기 초기 시험에 착수한 상태며 알래스카 장거리 레이더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세부 시스템 구조와 실행 계획은 올해 하반기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술적 난이도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시도지만 시스템 완성과 대량 위성 배치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자리를 지켜온 미국 공영방송공사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영방송공사 CPB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자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단계적인 운영 축소와 순차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Massive changes in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as soon as this fall. CPB는 지난 1967년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 미국 전역의 1,500여 개 지역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 자금을 지원하며 교양과 문화, 정보 등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CPB는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대다수 직원을 정리 해고하고 내년 1월까지는 소규모 인력만 남겨 운영을 완전히 종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보도가 편향적이라며 공영방송공사 이사진 5명 중 3명을 해임했고 뒤이어 5월에는 1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PBS와 NPR 등 공영 미디어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소도시 지역의 방송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3살 아이를 납치하려다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11시 45분쯤 페어옥스 쇼핑센터에서 26살 안드레스 캐세레스 잘딘이 매장 앞에 서 있던 3살 여자아이를 갑자기 안고 쇼핑몰을 빠져나가려다 아이의 부모에게 붙잡혔습니다. 잘딘은 부모를 찾아주려던 것뿐이라며 아이를 넘긴 뒤 자리를 떴고 자동차 수리점에서 훔친 차량을 타고 도주했지만 경찰은 쇼핑몰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잘딘은 가족 폭행 등 30건이 넘는 전과가 있으며 정신감정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잘딘은 미성년자 납치와 차량 중절도 혐의로 기소돼 보석금 없이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 문화 공연이 개최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오는 8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 위치한 CGV에서 무성 영화 변사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고전 영화 홍도야 울지마라 상영과 함께 코미디 공연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마지막 변사로 불리는 최영준 씨와 개그맨 엄영수 씨가 출연해 무대를 꾸밉니다. 주최 측은 한국 고전 무성 영화의 향수와 함께 유쾌한 웃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들에 한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구속영장에 따른 강제 구인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실 앞까지 찾아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버티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검은색 승용차가 구치소 문을 통과합니다.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 특검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 총 3명이 교도관과 동행해 윤 전 대통령 수용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수의를 벗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특검팀은 20분에서 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나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특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영장 집행을 멈췄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특검이 떠나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수의를 챙겨 입고 오전 11시 반쯤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기한은 오는 7일까지. 특검은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윤 전 대통령에게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우려를 표하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패싱을 지시한 정황을 내란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하연 기자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제 시행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본인에게 직보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내란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김명수 의장이 무인기 작전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자 화가 난 김 전 장관이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나한테 직접 보고하면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군 지휘체계는 이승호 작전본부장이 김명수 의장에게 작전을 보고하고 이를 다시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지난해 6월 무인기 작전 기획부터 지난해 11월 실행까지 김 의장이 사전 보고가 아닌 사실상 사후 통보를 받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 최고사령부인 합참의 수장이 무인기 침투 작전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자 장관이 하급자에게 이른바 상급자 패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상급자 패싱 논란을 두고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기획 단계였던 지난해 6월부터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명수 의장은 9월이 되어서야 작전에 대해 처음 보고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특검은 드론작전 사령부의 작전 설계와 보고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취임 전 경호처장 시절부터 권한 없이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 미국과의 극적인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협상단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전쟁 같았다며 이번 협상이 한국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출국장에서 나오자마자 카메라 앞에 선 협상단 대표들. 다소 피곤한 안색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일주일간이 소위 사실은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임명 닷새 만에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방미길에 올라 워싱턴과 뉴욕, 스코틀랜드를 넘나들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결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냥 관세를 25%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잡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참 피가 말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하는 실감을 했었고요. 협상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며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이 더해지면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한국 경제에도 미국과의 전략적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다시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와 같은 15%로 관세율이 조정됐고 태국과 필리핀 등은 19%로 낮아졌습니다.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0%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큰 틀에서의 조율은 마무리됐지만 철강 알루미늄과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부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양국 재무당국 간의 환율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연로하신 부모님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모셔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 시청자분이 다음과 같이 문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85세 되신 장인어른을 한국에서 초청해 미국에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들이려 하는데요. 영주권을 받아도 5년은 지나야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보험은 너무 비싸다고 들었고 응급실이나 수술 같은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 질문은 만인 한인 가정에서 실제로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선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후에야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지며 그 이전에는 민간보험이나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월 1,500달러에서 많게는 2,000달러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민간보험만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의 대안은 바로 주정부의 메디칼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저소득 영주권자에게도 메디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장인어른처럼 소득이 거의 없고 자녀가 생활비 일부만 지원하는 정도라면 영주권을 받자마자 메디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칼이 승인되면 병원 진료, 약값, 응급실, 심지어 수술까지 거의 전액 지원됩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 5년이 지나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는 신청할 수 없고 메디케어 파트 B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을 받는 의사가 제한되어 있어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한 후 폭넓은 의사 선택을 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약 2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IHS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 돌보미로 등록하면 시간당 17달러에서 22달러 정도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면서도 일정 수준의 돌봄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꼭 어렵거나 복잡한 것만은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부모님도 안정적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